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최재형 교수입니다. GitHub을 이용한 CI/CD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데브옵스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그리고 그 많은 스타트업과 그 소프트웨어 대기업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브옵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라고 하지만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이런 방식인데요. 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워터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워터폴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인데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발주를 해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 그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개발하고 납품하는 이런 구조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계약 방식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대가를 지불하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무리한 게 많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수주받아서 그 개발하고 있는 업체도 일단 캐시플로우가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의 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됐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따져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마치 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예전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방법론으로 이제 그 사업을 이끌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거를 배포하고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은 이 방식은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사실은 뒤에 말씀드릴 그 새로운 시대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그 프로젝트 방식을 워터폴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처음에 requirement 단계에서는 고객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전문 회사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사항을 전달을 해줘요. 이건 마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물주가 건축 설계 사무소에 우리 이러이러한 걸 만들 테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되겠는지에 대한 설계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디자인 작업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그 소프트웨어 형태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이 눈에 보이는 걸 이루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 백엔드라 그러죠. 이 서버 쪽 아니면 안 보이는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모두 설계를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 작업에 들어가는데 코딩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력과 노동력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디벨롭먼트이고요. 물론 요새는 뭐 AI 많이 쓰기 때문에 요게 그렇게 네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겠죠. 자, 이제 디벨롭먼트가 다 끝나고 나면 이게 한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한두 팀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코드를 모두 한데 모아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하고 통합된 결과가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퀄리티 어슈어런스 작업을 해야도 그래서 QA라는 작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완벽하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잘 끝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면 고객한테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은 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 안에 있는 IT 운영하는 부서 또는 또 여기도 또 별도의 또 다른 전문기관일 수도 있는데 여기 전문기관에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자, 마치 무슨 이제 건설회사가 그 건물 하나 지을 때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구사항을 받고 그 요구사항대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되면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요. 공사가 됐으면 이제 감리를 하는 거죠. 감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인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고객이 실제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중간중간 물론 보고는 받겠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다 받습니다. 근데 서류로만 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안, 디자인 시안 같은 건 보고서 확인을 하지만, 그리고 설사 그런 그 디자인 시안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됐다고 하더라도 기능상으로 이게 완벽하게 돌아가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불가능해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느리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어슈런스가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진행하는 걸 접근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게 일단 문제고요. 그 다음에 lack of collaboration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고객한테 요구사항을 받는 것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전문회사의 어떤 그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드를 개발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걸 왜 이렇게 개발하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는 개발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모르는 개발자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문서상으로만 전달되니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뭐 설계를 했던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일이 끝났기 때문에 어디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거나 이렇게 떠난 다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inability to change direction 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1년짜리 프로젝트인데 개발을 하고 보니까 위에 고객사에서 이거는 이렇게 개발하지 말고 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일단 방향을 틀려고 할 때 이미 불가하다는 거죠. 이제 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방향을 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미 이제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객한테 무엇을 만들까 물어보는 거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여러분이 고객 얘기를 듣고 만들고 시간을 오래 들여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고객한테 보여줬을 때 이미 고객은 다른 걸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마치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워터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단계들이 물이 흐르지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워터폴이라 이렇게 하고요. 요거에 대한 단점은 많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이제 금융권이나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방법을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떠한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이거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워터폴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거대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IT 운영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IT 운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 센터에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만 담당하시는 분,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서버만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스토리지를 담당하는 하드디스크죠. 요걸 담당하는 이런 그룹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어널리시스트는 고객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앱 데브라고 하는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고객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앱을 개발하는 사람하고 또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 프로젝트 관리 역할을 하는 관리팀입니다. 물론 이 관리팀은 비즈니스 어널리시스트하고 또 많은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제 개발이 끝났어요.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앱을 만들어냈고요. 관리도 잘했고. 그러면 요거를 운영하는 팀에 이관을 해줘야 돼요. 예. 자, 우리 잘 만들었으니까 이걸 운영해 주세요. 그럼 운영하는 팀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안 받습니다. 왜냐면 이 새로 들어온 이 시스템 덕분에, 이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지금 잘 돌리고 있는 이런 시스템하고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닌지도 테스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앱이 진짜로 잘 만들어지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일단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 대한 모든 문제는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개발자한테 물어보기보다 일단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책임이 이관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한다. 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런 거에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컴플라이언스 쪽이에요. 컴플라이언스 쪽. 그래서 이관이 제대로 됐는지도 체크를 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역시 개발할 때도 개발이 또 절차에 맞게 규정에 맞게 잘 개발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IT 개발 방법론에 의해서 정해진 어떠한 규정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세계 표준, ISO 표준으로도 잡혀져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은 데이터 센터가 있죠. 그죠? 근데 요새 세상은, 많은 스타트업도 물론 그렇고, 스타트업은 당연히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쿠팡, 당근, 토스, 이런 업체들은 클라우드를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아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짧으면 몇 주에서 몇 달간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그게 아주 짧아집니다. 네. 왜냐? 일단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힘이 많이 약해졌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하는 쪽에, 이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쪽에 데이터 센터 인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일단. 그리고 모든 것들은 클라우드에 있는 API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죠? 비즈니스 어널리시스트가 앱을 개발하는 쪽이 프로젝트 매니저먼트의 어떤 관리를 받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를 받고, 그 다음에 앱이 개발하고 나면 그것을 다 개발이 끝났을 때 클라우드에 배포,
디플로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개발만 빨리 끝난다면 그냥 배포만 하게 되는 이런 형식이에요.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은 개발이 끝나야 배포가 되기 때문에 뭐 짧은 몇 시간 좀 과장됐습니다만 며칠까지는 걸리는 이런 상황이죠. 자, 데브옵스가 없기 때문에 데브옵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딜레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전보다는 훨씬 빨라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훨씬 빨라졌죠.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첨언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났어도 여기에 운영을 하려면 일단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서버의 사이즈도 문제가 되고 뭐 크기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 도입도 해야 되고 그 기계가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오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어떤 일을 하냐면 가끔 고사도 지냅니다. 이 고사를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다음에 과일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향 펴놓고 절을 하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무것도 소프트웨어도 돌아가고 있지 않은 그냥 운영 체제만 있는 그 서버를 한 일주일 가량 그냥 전기를 넣어서 켜놓습니다. 이걸 와밍업 한다 그래요. 서버를 와밍업을 한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놓은 앱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돌리고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서버를 그 도입하는 절차도 이렇게 순식간이고요. 그냥 웹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서버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버추얼 서버지만. 그 다음에 고사 지낼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와밍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 그런 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데브옵스라는 게 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개발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팀하고 같이 협업을 콜라보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DevOps, 디벨롭먼트와 옵스는 오퍼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요. DevOps가 있다면 앱이 개발 다 된 다음에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핵심 부분이 만들어진 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추가 기능 개발하면 그때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데브옵스인데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아니라 아예 데브옵스 팀으로 바뀌었죠. 데브옵스 팀으로 바뀌면서 자, 클라우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 인원수가 또 줄었어요. 맨 처음 9명이었던 게 클라우드 도입하면서 3명으로 줄어들었고요. 데브옵스 팀이 있으면 클라우드 관리자 딱 1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브옵스 팀은 개발팀하고 운영팀이 합쳐져서 있기 때문에 서로 콜라보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앱을 다 만든 다음에 배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 기능 올려놓고 추가 기능 개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전달되는 가치가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예, 그렇게 바뀝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은 얼마 전에 업데이트를 했다가 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카카오톡도 이게 대규모 그 앱을 버전업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텔레그램 쓰나요? 토스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앱 업데이트를 계속 수행을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그 우리가 백엔드라고 부르는 이 서버 쪽의 그 소프트웨어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개발자와 오퍼레이션 하는 팀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이런 경우에 고객한테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전달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 라는 것을 도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한꺼번에 같이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었고요.
요걸 한번 봅시다. 워터폴과 그다음에 데브옵스 가기 전에 사실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게 있었고 아직도 애자일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이제 도식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워터폴 방식은 일단 뭐 리퀘어먼트 쪽은 일단 제외하고서라도 설계를 해야 되죠. 우리 소프트웨어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그 다음에 코딩 시간이 굉장히 길죠. 예, 뚝딱뚝딱. 그리고 개발자들은 자기가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테스트를 하죠. 예, 자체 테스트를 하고 비양심적인 개발자들은 네, 그걸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금융권 프로젝트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가짜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경우 이게 눈에 보이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개발자가 떠난 다음에 아마 프리랜서 개발자였던 것 같은데 떠나고 나서 코드를 까봤더니 가짜였다. 보이기만 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양심을 믿고 한다면 자기가 개발한 거는 자기가 테스트를 다 하는데 이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건 그 뒷부분에 있고요. 테스트하는 기간도 좀 길고 그다음에 디플로이도 좀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아까 고사도 지내고 다 서버 들어온 다음에 이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애자일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코드를 핵심 부분 먼저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 설계를 하고 추가되는 기능이요. 그거에 대한 코딩을 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코드 테스트가 계속 이어지죠. 어떻게 보면 워터폴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시장에 내보이기 전에 그거를 발주한 그 고객 입장에서는 확인은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주. 그죠? 근데 시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은 아직 모르는 거죠. 디플로이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데브옵스는 디플로이가 잦습니다. 디플로이가. 매우 자주 디플로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한테 서비스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된 것들이 주기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바로 데브옵스 방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워터폴 방식은 실제 작동하는 워크 프로덕트가 너무 늦어요. 그리고 개발팀조차도 우리가 만드는 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나중에 알죠. 예, 나중에 알죠. 예, 겨우 테스트 때 알고. 근데 요때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진짜로. 하여튼 그래요. 네, 이 스토리도 아주 재미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몇 천억짜리 프로젝트가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 한 몇 년 전에 우리은행 프로젝트가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자일 방식은 개발자들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개발이 잘 되는지. 그런데 사용자는 아직 모르죠. 저 개발하고 있대는 모르죠. 네. 나중에 알게 되고요. 데브옵스는 사용자가 바로바로 압니다. 바로바로 알아서 피드백이 오겠죠. 예전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처럼. 아니면 뭐, 요 기능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에러 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메시지가 오면 또 바로바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데브옵스 방법입니다. 자, 요 표만 보면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사용자를 위해서는 데브옵스가 제일 좋죠. 예. 그러나, 일단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하는 방식은 아직까지는 워터폴이 많다. 이거는 왜 그렇다? 네, 계약 방식이라고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계약 방식 때문에 사실 계약 방식을 애자일로 바꾸는 그 모험적인 그런 시도를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칭찬할 만하죠,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그런 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워터폴 방식을 계약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워터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워터폴 방식과 애자일 방식이 있을 때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요 테스트, QA 단계거든요. 사실은 퀄리티 어슈런스.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요 단계 한번 보면
워터폴 방식은 V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자, 그럼 거꾸로. 이 개발이 잘 되고 있는지는 개발자 본인이 자기 거를 테스트하는 거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런 걸 이제 단위 테스트라고 합니다. 유닛 테스트라고 그러고요. 요새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런 유닛 테스트를 자동화합니다. 테스트 코드를 짜서 자동화하는데 이거 아주 칭찬할 만하죠. 그다음에 단위 테스트가 다 끝나고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통합 테스트를 합니다. 통합 테스트는 뭐에 대한 테스트냐면 설계가 잘 됐는지에 대한, 설계된 대로 잘 되었는지에 대한 테스트죠. 통합 테스트라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거는 사용자 테스트를 합니다. 자, 요게 이렇게 매핑이 되기 때문에, 요 단계별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요런 걸 V자 모양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걸 V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워터폴 개발 방식의 개발 단계고요. 애자일 방식은 짧게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통은 애자일은 2주간의 어떤 스프린트라는 걸 둬서, 자, 우리 2주 동안은 요 기능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요게 개발하고 완료를 시키자라고 약속을 하고, 개발하고 리뷰하고 그런 사이클을 계속 돕니다. 자, 요런 단계, 요 스프린트가 끝나면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그죠? 물론 이 테스트 리뷰 안에 들어가 있는데, 테스트하고, 그럼 어디까지 됐는지 이제 개발팀이 알 수가 있고, 요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애자일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스프린트가 있고요. 이 스프린트는 뭐 짧게는 1주, 보통은 2주, 뭐 길게는 4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조회를, 개발팀들이 서로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스크럼이라고 하는 그런 또 조직을 둡니다. 스크럼은 조그만 팀 내에 또 이렇게 특정 기능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개발자들을 따로 모으는 이런 팀에 대해서 스크럼을 짜서, 자, 우리 해야 되는 일이 이만큼 쌓여 있고 우리는 지금 요거 지금 완료시키고 있어, 쳐내고 있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는 어떤 작업표, burndown 차트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이제 동기 유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스프린트가 끝나면 스프린트에 대한 리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스크럼 방식이나 스프린트가 오해가 돼서 판교 지역의 많은 스타트업이 한때 혼란을 겪었었어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스크럼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스크럼의 목적은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깊게 이제 과장 레벨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규모로 모여서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크럼에 임원이 참여를 해서 갑자기 스크럼이 아니라 조회 분위기가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한 몇 년 전에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그것이 탈피가 됐습니다. 자, 애자일 개발을 하기 위한 협업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스프린트 작업이나 스크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은 안 되고요. 이 도구들이 좋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것들인데, 왜냐하면 소통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Git입니다. Git으로 기본적으로 버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소스 코드 관리를 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슬랙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슬랙이 원래 출발을 할 때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친화적으로 많이 기능들을 업데이트 해놨고, 개발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써보신 학생들은 아시겠고, 그 다음에 요새 또 새로운 학생들은 디스코드를 또 많이 쓴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개발 도구도 좋아하겠고요. 요새는 이클립스 잘 안 쓰지만,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를 활용을 할 때는 빌드라는 것을 자동화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개발하면 이게 스크립트 언어기 때문에 그냥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바 프로그램은 이걸 일단은 컴파일하는 단계와 패키징하는 단계 요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개발자들이 수백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패키지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 패키지가 또 한데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바를 컴파일하고 요거를 한데 모으는 요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동화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 자동화하는 툴도 필요하죠. 요것도 굉장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숙제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 혼자 하면 되는데, 그죠? 이게 팀 활동으로 대규모 개발 팀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이나 노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이거를 클라우드에 배포를 할 때 배포하는 작업은 또 역시 파일들을 모아서 잘 폴더 구성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만들어 봐서 테스팅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바처럼 컴파일하고 패키징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빌드 작업이 좀 필요하죠. 도커 이미지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도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툴이 젠킨스. 메이브는 뭐 당연히 자바에만 필요하고요. 젠킨스는 뭐 여러 언어와 상관없이 쓰고 있습니다만 자바 할 때 많이 쓰죠, 주로. 이런 거 많이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GitHub이나 GitLab의 CI/CD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구들이 있어야지 이러한 애자일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돌아간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애자일이 좋다고 아무나 쓸 수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개발자의 스킬이 좀 높다. 그 다음에 고객이 좀 굉장히 나름대로 똑똑해서 고객도 똑똑해서 이 수용할 만하다. 그리고 위명 뭐 관리 조직이다. 그 다음에 시장 친화적인 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애자일이 적합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의 스킬이 좀 낮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상태에서 애자일 도입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직의 수준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소프트웨어 실력 아니면 당근, 토스, 쿠팡 이렇게 소프트웨어 스킬이 좀 높은 데서는 애자일 방법으로 개발하는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표도 좋은 회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스킬이 많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회사를 가길 원할 거기 때문에 애자일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요거는 뭐 애자일 넘어서 이제 데브옵스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데브옵스는 애자일은 어디 단계까지 생각을 하면 되냐면 보통 워터폴 바로 다음이 애자일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거네요. 애자일도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요 다음부터는 이제 데브옵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CI/CD 이렇게 진행되고요. 애자일도 사실 훌륭한데 데브옵스까지 가면 더 훌륭한 거죠. 사실은 데브옵스는 개발하는 팀이 운영하는 팀의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도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구를 잘 쓰느냐. 그래서 CI/CD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면 데브옵스가 더욱 빨리 적응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데브옵스를 하는 이유는 예전 같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오퍼레이션 하는 팀이 나눠져 있어요. 거대한 벽으로 나눠져 있고요. 두 사람은 성향이 다릅니다. MBTI적으로 I냐, E냐, 뭐 T냐, J냐, P냐, 뭐 이런 것처럼 S냐, T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굉장히 성향이 다르잖아요. 개발자들은 뭔가 변경하는 사람들이고, 그쵸?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변경하는 걸 싫어하죠.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데 뭘 또 새로운 게 들어와, 그죠? 그래서
성향이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이 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데브옵스 팀으로 이렇게 한 팀으로 모아놓으면, 네. 또,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 콜라보가 잘 됩니다. 요런 뜻이고요. 자, 이 데브옵스나 이런 걸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많다 그랬죠. 이걸 또 잘하는, 그 나라들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브옵스의 프로세스는, 네, 개발하고 디플로이하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릴리즈를 해서 디플로이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모니터를 하다가 뭔가 부족하면 다시 수정을 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즈하고 디플로이하고 오퍼레이션하고 이런 단계들을 계속 돌아가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종합적인 그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걸 시행하면서 또 세부적으로 또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브옵스 툴의 개발 회사는 아틀라시안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라, 뱀부, 이런 소프트, 컨플루언스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회사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데브옵스 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품들을 보시면 오픈소스 제품, 젠킨스와 같은 오픈소스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라 뭐 등등 HP,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많은 프로덕트들, 요거는 이제 무료가 아니죠. 무료가 아닌 툴들도 같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인 것도 있고 상용인 것도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탤런드라고 하는 또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툴이 있는데 무료 버전이 있고 또 사용 툴이 있고 뭐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좀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화된 이제 그 CI/CD 개념을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인티그레이션이 만약에 컨티뉴어스 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소스 코드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 툴이 소스 코드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인티그레이션을 합니다. 모르면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계속 눌러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눌러줘야 실행을 하는 시스템까지 개발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참 잘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아예 눌러줄 필요가 없이 수동 실행할 필요 없이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계속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인테그레이션하고 테스트 중에 이제 단위 테스트는 물론이고 이 통합 테스트도 어느 정도는 다 자동화돼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배포가 되면 또 그것도 좋죠. 그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열심히 개발만 하고 개발 끝난 다음에 자기 테스트하고 자기 테스트 끝난 다음에 푸시하고 풀 리퀘스트 날리고 풀 리퀘스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인테그레이션 돼서 또 자동 테스트 되고 디플로이까지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이 바로 데브옵스죠. 자동화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상적인 개발 환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슈 매니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슈가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개발자한테 그 작업 지시를 내리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방금 자네가 만든 코드 있잖아. 무슨 파일에 몇 번 라인에 뭔가 좀 약간 변수명이 좀 원래 우리 규칙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좀 수정해 줄 수 없겠냐? 아니면 함수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그 작업 지시를 내리면 이슈 트래커가 알려주고요, 작업자한테. 그럼 작업자는 그걸 보고 또 거기에 맞게 수정을 하고 코멘트 달리고 또 올리는. 이걸 이메일로 안 하고요. 그 이슈 트래커에 등록을 하면 이슈 트래커가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슬랙 메시지를 받은 개발자가 그걸 읽고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때문에 사실은 원격 재택근무가 가능한 거예요.
예. 이런 시스템 없으면 재택근무 안 됩니다. 네. 이게 다 재택근무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런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그 모든 거 변경되는 것도 다 항상 기록 되게 돼 있고 또 추적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결론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뭘 좀 자동화하다 보면 사람 손을 덜 타기 때문에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게 적어지면 장애가 적어요. 재미난 게.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있었던 DNS가 완전히 KT가 운영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부산의 어떤 그 서버인데 이걸 작업자가 실수를 해서 뭔가 잘못된 코멘트를 날리는 바람에 전국이 가게점에서 포스기가 안 되는, 그래서 점심시간이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태도 있었죠. 사람을 손을 타면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자동화하고요. 그다음에 자동화가 많이 됐으니까 개발자들 물론 지금은 자동화가 안 돼도 야근 안 하지만 그죠? 참 세상 좋아졌어요. 어쨌든 야근 없는 세상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자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획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이게 또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기획자가 뭘 요구를 하면 이거 안 되는데요. 힘들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좀 줄이고 그러면 이제 품질 수준도 높아지고 이런 이제 아주 선순환이 돌 수 있는 데브옵스가 아주 이런 좀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한 40분 동안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워터폴 방법론을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이제 그거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애자일 방법론도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도의 자동화된 도구 CI/CD 방법을 사용하는 데브옵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CI/CD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실제 실습은 GitHub에 있는 CI/CD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